1926년 4월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황제가 승하했다. 이로써 단일 왕조로서는 전 세계 유례가 없었던 500년 조선 왕조사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조선 왕릉. 조선 왕릉은 500년 조선이 21세기 우리에게 전하는 생생한 역사이자 이야기이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 이곳에 조선을 건국한 개국시조 태조 이성계가 누워있다. 나라와 도읍을 처음 세웠다는 의미를 담은 건원릉. 완만한 능선을 그대로 두어 자연미를 살리고 웅장한 봉부는 병풍석으로 감쌌다. 병풍석에는 12지신상을 새기고 밖으로는 12칸의 난간석을 둘렀다.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천하의 명당이라는 극찬을 들었다는 길지 중의 길지. 그러나 태조가 이곳에 묻힌 것은 그의 뜻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잔디 대신 태조의 봉분을 가득 덮은 것은 무성한 억새다. 태조는 고향인 함흥에 자신을 묻어달라 했지만 태종 이방원은 함흥의 흙과 억새풀을 가져와 봉분을 덮는 것으로 아버지의 유교를 대신했다. 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개국 시조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태조가 진정으로 묻히고 싶었던 곳은 아들 이방원이 그토록 미워하던 계비 신덕왕후 옆이었다. 그러니 태종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뻔한 노릇. 그렇다면 차라리 고향인 함흥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 이방원은 도성 안에 있던 신덕왕후의 능을 파헤쳐 이곳 정릉으로 옮겼다. 이때 파헤쳐진 병풍석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 복구에 사용해 뭇 백성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 그나마 함부로 던져지듯 위아래가 뒤집혀 놓이기도 했으니 이를 바라보는 태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나라를 개국한 시조였으나 불행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태조는 한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으리라. 이후 이 일대 약 58만 평 광대한 숲에는 8개의 왕릉이 더 들어서 모두 9개가 되었다. 건원릉을 비롯해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인 현릉, 선조와 의인왕후, 인목왕후의 능인 몽릉,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인 순릉, 그리고 장렬왕후와 단의왕후의 능인 휘릉과 해릉 등 6개의 능이 들어설 때까지 이곳은 동오릉으로 불렸다. 짝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례 때문이다. 이후 원릉이 들어서면서 동칠릉, 그리고 경릉과 수릉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동구릉이 되었다. 조선의 27왕 중 가장 장수했던 영조. 영조 역시 홍릉에 잠들어 있는 원비 정성왕후 옆에 일찌감치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묻어달라는 유교를 남겼다.
하지만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섭섭함이었을까? 정조는 그 뜻을 외면하고 할아버지를 이곳 동구릉 경내에 모신다. 영조의 곁을 지키는 이는 14살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던 계비 정순왕후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연인들 동구릉 9개 능 중 현능만한 곳이 또 있을까? 조선 제5대 왕인 문종의 재위 기간은 단 2년 4개월. 하지만 어린 아들을 두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대가는 너무 컸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어린 단종은 17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왕비인 현덕왕후는 단종의 생모라는 이유로 파헤쳐져 시흥 앞바다에 버려졌다. 현덕왕후가 복위되어 다시 문종 곁으로 돌아온 것은 56년 후. 문종은 어떠한 말로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을까? 사람들은 왕릉을 통해 역사를 읽는다. 몽릉의 어지러운 신도. 신도는 일직선으로 놓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곳의 신도는 구불구불 힘겹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야 했던 왕, 선조를 본다. 왕릉은 단지 죽은 왕을 모신 집이 아니라 역사다. 잠들었으나 잠들지 않은 역사. 그것이 조선 왕릉이다.